2014년 5월 31일 새벽, 위스콘신주의 한 숲속에서 12살짜리 소녀 한 명이 발견됐대요. 배에 19군데 자상을 입은 채로 기적적으로 살아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은 건 같은 나이의 소녀 둘이었어요. 피해자의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흉기는 아직 손에 쥐고 있었대요.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두 소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슬렌더맨을 위해서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슬렌더맨이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얼굴이 없고 양복을 입은 그 존재. 원래는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괴담이었대요. 포토샵으로 합성된 사진 몇 장, 누군가 심심풀이로 올린 이야기 몇 편.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은 믿었대요. 슬렌더맨이 숲속 어딘가에 살고 있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그 증명의 방법이 친구를 죽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해요. 괴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실제 칼로 이어졌는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이 만들어낸 허구가 현실 속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계속 들어보시겠어요? 배경과 맥락. 2009년이었다고 합니다. 위스콘신주 워키샤. 미국 중서부의 아주 평범한 소도시였대요. 인구 7만 명. 조용하고 안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 도시에 모건 가이저라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2001년생. 12살이었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공상을 즐기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건이 공상은 조금 달랐다고 해요. 보통 아이들이 동화 속 공주나 마법사를 상상할 때 모건은 다른 걸 상상했대요. 키가 3m쯤 되는,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고 얼굴이 하얗고 텅 빈 존재. 슬렌더맨이라고 불리는 그것을요. 슬렌더맨이 처음 등장한 건 2009년이었대요. 섬싱 오울이라는 온라인 포럼에서였다고 합니다. 에릭 크누센이라는 사람이 그냥 재미로 만들어낸 거였어요. 실제 사진처럼 조작한 이미지 2장. 숲속에서 아이들 뒤에 서 있는 키 크고 검은 정장을 입은 형체. 그게 전부였대요. 인터넷은 이 캐릭터를 살려버렸다고 합니다. 수백 명이 자신만의 슬렌더맨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슬렌더맨은 아이들을 납치한다. 숲 근처에 나타난다. 그를 오래 알게 되면 결국 그의 종복이 된다. 픽션이 픽션 위에 쌓이면서 마치 오래된 전설처럼 살을 붙여나갔다고 합니다. 모건은 이걸 믿었대요. 이 아이는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건데 모건에게는 조현병이 있었다고 해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릿했대요. 슬렌더맨이 실제로 자신의 방에 나타났다고 느꼈고 그와 대화를 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서웠겠죠.
그 존재가 자신의 가족을 해칠까 봐요. 그래서 모건이 찾은 해결책은 슬렌더맨의 종복, 즉 대리인이 되는 거였대요.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복이 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013년, 모건은 아니사 와이어를 만났대요. 같은 학교 친구였고, 역시 12살이었어요. 아니사는 모건처럼 인터넷 괴담에 깊이 빠진 아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였대요. 그런데 모건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조금씩. 슬렌더맨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그의 집이 위스콘신 어딘가의 숲속에 있다고, 자신들이 그에게 선택받았다고. 믿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12살이라는 나이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모건이라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이야기가, 그 어둡고 기묘한 이야기가 평범한 일상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두 아이는 몇 달에 걸쳐 계획을 짰다고 합니다. 그 계획의 대상은 페이튼 루트너였대요. 역시 같은 학교 친구였어요. 모건이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아이였는지는 지금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모건과 아니사는 나중에 아무도 그 아이를 찾지 않을 것 같아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차갑고 아무렇지 않은 이유였대요. 2014년 5월 31일. 새 아이는 생일 파티 슬립오버를 했대요. 다음 날 아침, 공원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페이트는 그날 19번 칼에 찔렸다고 합니다. 모건과 아니사는 그 아이를 숲속에 남겨두고 슬렌더맨의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대요. 그 집이 실제로 어딘가에 있다고 믿으면서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2014년 5월 31일 새벽. 위스콘신주 워키샤의 한 숲 가장자리에서 12살짜리 소녀 한 명이 피를 흘리며 기어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자전거 운전자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아이는 거기서 그냥 사라졌을 겁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소녀의 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가 19군데나 있었어요. 단 한 개가 심장 동맥을 빗나갔습니다.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위를 걷고 있는 2명의 아이가 발견됩니다. 모건 게이저와 애니사 와이어. 둘 다 12살. 둘 다 같은 반 친구. 손에는 여전히 칼이 들려 있었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니? 모건이 조용히 대답했대요. 슬렌더맨을 위해서요. 경찰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슬렌더맨이 뭔지, 그게 어디서 왔는지. 그냥 아이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의 방에는 슬렌더맨 관련 그림과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슬렌더맨의 집으로 가는 계획이 적혀 있었고, 피해자인 세 번째 소녀를 어떻게 제물로 바칠지 단계별로 정리된 내용도 있었어요.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거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모건과 애니사는 슬렌더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냥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슬렌더맨이 사는 숲이 있고 그에게 충성을 증명하면 자신들도 그의 하인, 일명 프록시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크리피파스타 위키에 올라온 글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두 아이는 그 픽션과 현실 사이의 경계를 완전히 잃어버렸던 거예요. 문제는 그 사이트 어디에도 이건 허구입니다 라는 경고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독자들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글을 쓰도록 권장하는 문화였거든요. 더 무섭게 쓸수록, 더 그럴듯하게 쓸수록 좋은 글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서 자란 두 아이는 그게 진짜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반전은 피해자 소녀 쪽에서 나옵니다. 공격을 당한 그 아이. 이름은 파이지였는데 사실 모건이 절친한 친구였어요. 슬럼버 파티에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다가 당한 거예요. 자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친구에게. 파이지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대요. 그 전날 밤까지도 모건이랑 같이 웃고 떠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신호가 없었다는 것.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12살짜리 아이였다는 것. 모건이 부모도 몰랐어요. 딸이 밤마다 뭘 읽는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자라고 있었는지. 아이가 화면 앞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부모는 그냥 공부하는 줄 알았겠죠. 세 번째 반전은 사실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부분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 모건이 정신 감정 결과가 공개됩니다. 진단명은 조현병. 모건은 처음 슬렌더맨 이야기를 접했을 때부터 이미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능력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모건을 처벌해야 한다는 쪽과 모건도 피해자라는 쪽으로. 어느 쪽이 옳은지는 저도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인터넷 속의 이야기가 아직 경계가 완성되지 않은 어린 마음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건 단순한 픽션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슬렌더맨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캐릭터였지만 그 이름 아래 흘린 피는 진짜였으니까요. 클라이맥스.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모건 가이저는 슬렌더맨을 믿었던 게 아니었대요. 그녀는 슬렌더맨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야 세상은 알게 됐대요. 모건이 정신과 감정을 받았는데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조기 발병 조현병.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요. 의사들이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모건은 3살 때부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부모도, 학교도, 친구들도. 그녀에게 슬렌더맨은 픽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이미 오래전부터 경험해온 어떤 존재들 중 하나였어요. 인터넷에서 슬렌더맨을 발견했을 때 모건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구나.
마치 자기 내면의 세계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인터넷이 슬렌더맨을 만들었고, 슬렌더맨이 아이들을 세뇌시켰다는 서사. 사실 그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모건에게 슬렌더맨은 시작점이 아니라 도착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형태 없이 존재하던 무언가가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정신과 의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현실이 두 개였어요. 잠시 그 말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사는 달랐대요. 아니사는 모건만큼 깊이 믿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같이 했냐고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이 더 섬뜩했어요. 모건이 시키는 건 다 했어요. 모건이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우정이었던 겁니다. 광기 속에 묻혀버린 우정. 슬렌더맨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칼을 쥐게 만든 거예요. 살아남은 페이턴 뉴트너는 이후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날이 생각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저는 슬렌더맨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무섭죠. 12살짜리가 한 말입니다. 모건은 지금도 위스콘신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출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니사는 2021년 조건부 석방됐고요. 슬렌더맨의 창조자 에릭 크누센은 자기 손으로 만든 이야기가 실제 칼이 됐다는 걸 알고 한동안 인터넷을 떠났다고 합니다. 크리파스타 커뮤니티는 사건 직후 성명을 냈대요. 우리는 이 폭력과 무관합니다. 슬렌더맨은 허구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슬렌더맨은 허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허구의 이름을 붙여준 세계, 살이 붙고, 규칙이 생기고, 수백만 명이 공유하면서 진짜처럼 만들어버린 그 세계는 우리가 함께 만든 거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무서운 부분입니다. 마무리. 그리고 지금도 슬렌더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건과 애니사가 감옥에 간 뒤에도 슬렌더맨 팬아트는 계속 올라왔다고 해요. 밈이 됐고, 게임이 됐고, 영화가 됐습니다. 그 이미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어두운 방에서 누군가의 화면을 채우고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무서운 건 슬렌더맨이 아닌지도 몰라요. 진짜 무서운 건 믿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가는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12살 아이들이 친구를 숲속에서 19번 찌른 건 괴물이 시킨 게 아니라 괴물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페이트는 살아남았어요. 지금은 어른이 됐겠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저는 가끔 그 사람이 생각나요.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는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이 어릴 때 진짜라고 믿었던 인터넷 괴담이 있었나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저도 몰래 읽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에만 존재하는 이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연쇄 실종의 패턴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해두세요.
잠들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오커슈 카운티 서키트 코어트 레커즈즈. 힐프스 콜론 슬래시 오커. 위코어츠. 위스칸선 코어 시스템. 힐프스 콜론 슬래시 www. 위코어츠. FBI 일반 사이버 안전자료. 힐프스 콜론 슬래시 www. 거브 하위크넬프 세프트 리서치즈 스캠즈 앤드 세이프티. 내셔널 센터 포 미싱 앤드 앰프. 익스플로이트 칠드런 온라인 안전자료. 힐프스 콜론 슬래시 www. 미싱 키즈즈. ORG 네트 스마우츠 홈. 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선정적으로 소비하지 않기 위해 법원 기록과 공공안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신상이나 자극적 세부 묘사는 줄이고 인터넷 괴담이 현실 행동으로 이어지는 위험 구조에 집중합니다. 실제 사건과 온라인 괴담의 경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더 알고 싶다면 설명란의 법원 안전자료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괴담을 믿게 만드는 심리 장치를 이어서 다룹니다. 자료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이 괴담 자체였는지, 또래 압박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롱폼에서 이어가겠습니다.